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조국 전 법무장관의 구속영장 기각과 국회에서 처리가 임박한 공수처법 그리고 선거법 등을 놓고 형평성, 타당성, 적법성 논란이 뜨겁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내신 여상훈 변호사님 모시고 무엇이 문제인지 조목조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 변호사님, 먼저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었는데 보통 사람들의 법 감정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우리 전문가이신 판사님 출신의 우리 변호사님, 여 변호사님 어떤 판단을 하시나요? 새 정부 들어오고 나서 예. 여러 가지 구속영장 청구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의 이제는 이제 귀신도 못 맞추겠어요. 아, 그래요? 예. 이게 예전에는 판사들의 영장 발부 이런 부분이 영장 실질 심사가 없을 때도 대체로 이건 발부되겠다, 구속되겠다 하면은 뭐 다는 못 맞히지만 한 90% 이상은 맞췄거든요. 이 사람은 구속이다. 재벌 모모 씨가 이번에 영장이 청구됐다. 업무상 횡령, 배임, 그러면 영장이 전부 다 발부됐거든요. 네, 재벌 중에 그룹 내의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으로 기각된 사람은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영장 기각 사유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방송에서도 그러고 이 자리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음. 물론 그러면 영장 기각하는 원칙적인 거죠. 그렇지만 판사들이 영장을 발부냐 기각이냐 할 때 제일 기준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과연 있을 것인가. 그다음 죄질이 어떤 것인가. 그다음 범죄 소명이 충분히 되었는가. 이게 실질적인 기각 발부 사유고 그런 게 조금 부족하다. 근데 영장에다가 소명 부족성에도 조금 부족하다. 소명은 대체로 됐는데 이 사람을 구속시키기엔 좀 마땅찮다. 이럴 때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음 썼지. 소명 다 되고 앞으로 실형 가능성이 있고 실형이 날 가능성이 있으면요. 물론 재벌 회장들 아까 좀 전에 재벌 회장들이 도망가겠습니까? 그리고 증거인멸 하겠습니까? 이미 회계 자료 다 확보됐는데. 그렇지만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음을 안 쓰죠. 실형 가능성. 우리가 특히 많이 쓰는 게 이제 법정 구속시킬 때. 그 영장 발부 사유에 이제 판사가 그거는 검사의 청구 시 발부하는 영장이 이제 법정 구속할 때 영장을 발부하거든요. 그때 보면은 실형 선고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도주 우려 있음. 이걸 쓴다고요. 그거는 딴 거 쓸 건 없어요. 증거인멸 도주 우려 있음 이런 거 쓸 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증거인멸 우려 없음 썼는데 나머지 영장 사유들 보면은 본인이 설명한 거 권덕진 부장판사죠. 보면은 범죄 사실 충분히 소명되고 다 됐다는 거. 그다음 죄질 분량에 대해서는 본인이 말한 것 같은데 기자들이 물었는지 영장 기각 사유에는 그런 거 안 썼으니까, 그렇다면은 이때까지 우리 관례로 볼 때는 물론 불구속 수사 원칙이 맞지만 법원에서 더 중요시하는 거는 형평성이다. 그러니까요. 비슷한 사안에 관해서 어떤 사람이 구속됐다. 이러면 그 사람도 구속되는 게 국민들 법 감정에 맞는 거지. 같은 비슷한 사안인데 어떤 사람은 구속되고 어떤 사람은 기각되고 이러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야기 나오고 그렇게 되겠죠. 지금 국민들 중에 많은 분들 검찰개혁, 법원개혁 이야기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부르짖는 게 유전무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사람은 법 앞에 전부 다 평등해야 한다는 걸 주장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 결론이 예상과 다르면요. 이게 이번에 조국 전 장관이 판사한테 돈 준 건 당연히 아니죠. 아니지만은 뭔가 영향이 미치지 않겠느냐. 제가 판사 때는 그런 소리를 나한테 해주는 사람이 아예 없으니까. 변호사는 특히 우리 진 사건, 1심에서 진 사건을 제가 2심에서 많이 하는데 항소심 사건에서 이 의뢰인들이 항상 하는 말이 상대방이 판사하고 친한 변호사를 쓰더라.
그러니까요. 아니면 그 상대방 누구누구 집에 그 국회의원이 있다 그러더라. 예. 제가 이제 판사할 때 그런 영향을 전혀 안 받았었기 때문에 저는 아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안이 이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진 거지. 그리고 판사가 우리 증거는 충분히 제출했지만 판단을 잘못한 거지. 무슨 권력이 작용하거나 도리는 작용하지 않습니다라고 설득은 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이번에 사법농단 재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많은 국민들이 이 사법부 판단에 권력이나 돈이 작용한다고 믿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국 그 전 법무장관도 결국 이런 결론이 자꾸 나오면은 특히 여권 인사에 관해서 나오면은 야 이거 판사한테 모모 씨가 뭐 전화했지 않느냐 전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국민들은 그렇게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요 법원에서 국민들을 비난할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어떤 판단이 자꾸 균형이 어긋나고 형평이 어긋나게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비난을 그거는 겸허하게 수용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권덕진 판사의 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본인도 충분히 고심하고 했겠지만 근데 우리는 이제 비판은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럼요. 국민의 입장이나 특히나 형평을 가장 중요시하는 법조인의 입장에서는 좀 납득하기 힘든 결정이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우리 여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마 이런 피의자 입장에서 변호사한테 의뢰를 할 때 제일 먼저 따지는 것은 담당 판사하고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만큼 그런 이 사적인 연고 관계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거고 맞습니다. 특히 이제 정치적 사안의 경우는 권력의 영향이 미친다. 특히 지금 같은 김명수 사법부 아래에서는 권력의 영향이 미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게 얼마 전에 사법농단 있죠. 그게 국민들 확인시켜줬어요. 박근혜가 한마디 하니까 뭐 징용재판 안 되더라. 국민들한테 확인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제가 사법농단 그 기소됐을 때 이거 우리 사법부는 오늘 그날로서 무너졌다 그랬어요. 국민들 앞으로 아무도 사법부 안 믿는다. 그래서 여기 나오신 뭐 변호사님도 있고 또 뭐 여러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유병우 조국이 되게 구속된다는 쪽으로 말씀들을 하셔서 저는 좀 신중하게 늘 했습니다. 왜?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그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된 것이다. 이렇게 수차례 강조하고 언론이 허위 보도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은 그 언론한테 들으라고 한 겁니까? 검찰한테 들으라고 한 거겠어요? 더 중요한 것은 판사들한테 들으라고 한 거 아닌가. 말해서 그래서 언론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하는 거나 또 이렇게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것은 그런 어떤 법 판결의 논리성이라든가 형평성을 보고 그것이 일관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판단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형평성도 어긋나고 말씀하신 그런 우병우 김기춘 사례라든가 또 논리성으로도 앞뒤가 안 맞아요. 근데 증거인멸 우리가 없다는데 이미 본인 스스로도 그 감찰 보고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다 없어졌다는 게 다 드러나 있는 사실이고 증거 인멸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검찰도 그 부분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도 법치주의 후퇴라든가 국가 기능의 어떤 공정 수행을 저해한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유재수가 뇌물 받은 거 이거 엄청난 죄죠. 우리나라 금융정책국장을 했는데 사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나 우리나라 이 금융 제도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인데 이런 죄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람이 지은 그 큰 죄를 중단시킨 거 이거는 그게 못지않게 큰 죄거든요. 단순하게 뭐 어떤 도덕적인 비난 조국 전 민정수석도 뭐 사생활에 관한 문제 이런 것도 언급했는데 그런 거라면은 뭐 중단시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유재수의 범죄 구속 기소돼가지고 지금 이제 재판 받을 건데 엄청난 죄인데 이걸 갖다가 별거 아니라고 하면서 중단시켰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권 부장 판사 그 사람이 왜 기각했을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니까 저는 나름대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 있어요. 어제 동부지법 앞에서 그 조국시, 친조국시라고 해야 되나요? 무슨 국가 독립운동 같은데 하여튼 조국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시위가 많이 일어버렸는데 예. 제 생각에 만일 권덕진 부장이 이번에 이걸 발부했으면은 예. 또 이 친조국의 네티즌들의 그 엄청난 신상 파기, 신상털이가 있었겠죠. 그다음 댓글에 보면요, 저도 가끔 댓글을 하도 기분 나빠서 안 보는 것도 많지만 댓글 보면 정말 기분 나쁜 게 많아요. 판사들은 있죠. 이때까지 생활해 오면서 욕 먹는 걸 거의 자기가 못 겪어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재판정에서 법정에서 그 방청객이나 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이 판사한테 욕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 뭐 우리 대법원 홈페이지에 그거는 판사 외에는 못 들어가거든요. 직원하고. 그러니까 일반인에 들어와서 욕을 올리겠습니까? 그러니까 판사들은 욕 먹는 걸 갖다가 아주 싫어하고요. 그러겠죠. 못 참아합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이게 만일에 이 권덕진 부장도 발부했으면 자기가 그 이후에 일어날 지금 몇 번 봤지 않습니까? 예. 정경심 발부했을 때 그 정경심 예. 발부한 그 부장 판사에 대한 어떤 신상털이 그다음 아주 악성 댓글 이런 걸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또 약과죠. 성청왕호 판사 있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김경수 구속시켰다가 그냥 지금은 뭐 완전히 사법농단을 해갖고 네. 완전히 갑자기 기소도 되고 재판을 하는 사람에서 재판을 받는 받는 사람으로 사람도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성창호 부장은 저도 같이 근무도 하고 잘하는 친구와 진짜 훌륭한 친구인데도 하루아침에 이 김경수 법정 구속 하나로 거의 뭐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거든요. 네. 권덕진 부장도 자기가 사람이고 지금 요새 뭐 판사들 중에 컴퓨터 못하는 사람 없고 나중에 후폭풍을 감당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하고 막 국론이 많이 대립하는 사건은 좀 지사적인 그 판사가 해야 된다.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맞다고 하면 맞는 대로 나 욕 먹어도 좋아. 예.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지금 권덕진 부장은 아주 그냥 뭐 어떻게 정통 법관이라 그래야 되나? 그냥 착실한 이런 사람들은요 외부의 욕을 못 참아요. 그래서 이게 막 도저히 내가 기각해서 보수청은요 신상 파기 잘 못해요. 연세도 있으시고 해가지고 그다음 언론 예. 이쪽에서 조금 욕하는 거 이건 참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발부했을 때 이 친조국파가 온통 인터넷을 악성 댓글과 신상 파기로 도배했을 때 가족도 볼 거고 도저히 못 참는다고요. 그래서 검찰한테도 일정 부분 명분을 주었어요. 네. 뭐 수사에 큰 잘못은 없다. 또 조국한테로 실리를 준 거예요. 예. 그쪽에도 뭐 방어권도 충분히 이제 인신구속을 면해줘서 양쪽 다 어느 정도 나한테 큰 불만은 없도록 이렇게 황희정성 판사라고 제가 판결이라고 했습니다. 근데요, 그 군대도 가보셨을 거고 형사재판 안 받아보셨겠지만 불구속 벌금 얼마 청구된 약식 사건도 있죠. 판결 날 때까지는 엄청나게 불안해요. 그러면 직결 심판에 가도 불안하던데요. 옛날에 뭐 이렇게 통금에 걸려갖고 오라고기도 오고. 기자도 권리가 들어갑니까? 기자 되기 전에도 걸리죠. 학생 때도 그렇고 저도 뭐 그 직결까지는 아니지만은 뭐 그런 걸 재판도 해보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권덕진 부장이 어떻게 보면 조국 전 수석한테 참 잘해준 것 같은데 조국 수석은 앞으로 1심 판결 선고일까지 계속 불안합니다. 그러겠죠. 또 이게 우리나라 검찰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맨날 말하지만은 이제 더 검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조국의 전 수석의 수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검찰로서는 이 지금 검찰 개혁 문제, 공수처 문제가 걸려 있는 이 상태에서 지금 조국 전 수석에 대한 수사, 그다음 유재수 수사, 그다음 울산 선거 수사 이런 게 사실은 그 지금 친여권의 인사나 그다음 그 지지자들로부터는 엄청난 저항을 받고 있는 수사거든요. 여기서 물러나게 되면요. 완전히 검찰은 이제 오도 갈 데 없는 그러겠죠. 미아 신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찰로서는 뭔가 성과를 낼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검찰이 만만한 조직 아닙니다. 그럼요. 물론 대통령이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 집단인데 머리 좋아요. 이번에 저는 자유한국당에 보면 비례한국당 하잖아요. 그게 검사 출신들 머리 좋은 검사 출신들이 많이 있으니까 야 진짜 수도 잘 낸다 그랬는데
검찰에 대해서 이게 오히려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명분도 되고, 조국 전 수석으로서는 1심 판결, 2심 판결 부터는 문제가 별로 안 되고 1심 판결 선고할 때 법정 구속이 과연 될 것인가. 우병우 전 수석 보면 법정 구속 충분히 될 수 있는 예. 2년 6월 선고받았잖아요. 물론 예. 그 직무유기 플러스 딴 것도 있었지만, 그래서 조국 전 수석으로서는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일 수 있다. 예, 검찰에 대항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 좀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청자들께서 궁금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번에 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정무적 판단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내가 정무적 판단을 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은 없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이라는 것은 민정수석의 재량권 내에서 내가 판단을 했다는 거고, 검찰이라든가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직권남용이네. 그러면 정무적 판단은 불법적인 그런 판단까지로 해도 되느냐. 그것이 무죄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소한 일이라고 그렇게 하느냐는 문제 하나고, 그거에 나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다. 이건 분명히 재량권을 넘어선 직권남용이다. 이게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정무적 전두환이도 전에 그랬어요. 통치자금, 그 돈 엄청나게 뇌물 받아먹고 그 통치자금이라고 퉁쳤어요. 그것도 정무적 판단이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괜찮냐 이거예요. 이 사람 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무적 판단인 건 법률 용어에는 없습니다. 근데 계속 주장하고 있으니까. 있다면은 청와대까지도요. 검찰에서 어떤 범죄를 수사한 다음에 기소하지 않고 기소유예할 때, 이건 정무적 판단이라 그런 판단인데 그것도 그렇지 않죠. 기소유예할 때 요건이 그 검찰청 내에 검사들한테 기준이 다 있습니다. 범죄 예, 반성하고 초범이고 합의가 되고 뭐 이런 게 있는 거지. 아무 그것도 없는데 막 범죄 열심히 다투고 그다음 반성도 안 하고 그다음 피해자와 합의도 안 했는데 기소유예 절대로 못 해줍니다. 그거 차장 검사한테 결재 올리자마자 호출 옵니다. 검사한테. 저도 이제 검사 직무 대리 했으니까 제가 그 어떤 여성 사법연수생 때 검사 직무 대리 다 하거든. 2개월 동안 4개월 하는구나 하는데, 어떤 여성이 도박을 했는데 기소유예를 했어요. 별거 아닌 거 하고 제 앞에서 막 울고 그러더라고요. 불쌍하고 이래서 했지만은 결재를 올렸더만은 차장 검사님이 한 1분도 안 돼 호출이 왔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기소유예냐고. 그래가지고 다시 불러가지고 이제 벌금 약식 청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정무적 판단이라는 게 있죠. 네 맘대로 하라는 게 아니죠. 정무적 판단은 지금 조국 전 수석이 이야기한 거는 내 맘대로 해도 된다는 취지로 들려요. 그러니까. 법률적 판단과는 전혀 무관하게. 네. 아니 불법적인 내용도 그거 아닙니까? 구명 청탁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 또 감찰을 자기가 시켜놓고 4번이나 보고 받았는데도 그 종결도 안 하고 중단을 시켰어요. 그거 이제 정무적 판단이다. 그러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가 그래 정무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 해버리면 끝인가요? 이번에 그 영장 실질심사 때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잘못했는데 좀 용서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진술의 내용과 태도가 좋았다 이 말이 들어갔나? 그러니까 이건 내가 잘못한 거다. 판단 잘못한 거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첩하든지 수사기관이 이첩하든지 하는 걸 못한 게 내 잘못이다. 그러니까 법적 책임을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가 판사 앞에서 저 법적 책임 인정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자백하는 거 비슷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정무적, 이게 그 법률가, 저는 조국 전 수석을 법률가라고, 법률 실무가라고 말하지 않는데, 실무가하고 법학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학자죠. 예, 이게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법원, 검찰, 변호사 이런 사건이 돌아가는 걸 잘 아는 거하고, 예? 그 다음 법률 연구를 좀 해가지고 논문을 쓰는 거하고 전혀 별개 문제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법학자라는 사람들 실무를 보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해요. 제가 그 법학자들하고 있죠. 그 대학 교수죠. 뭐 헌법 교수, 사법시험을 전혀 안 한 TV 토론도 나가보면요. 굉장히 엉뚱한 말을 잘해요. 이 실무하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마치 아는 것처럼 그 신문에 난 거 뭐 좀 읽고 나서 그래가지고 제가 이름은 못 밝히지겠지만 몇몇 그 헌법학 교수들하고 토론해 보면 야, 이 사람들이 역시 이 사람 강의나 하고 있어야지 큰일 나겠다
말하는 게 할 정도 있는데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이 있죠. 만일에 법률 실무가 출신이었다. 이러면 정무적 판단이다 말 안 할 겁니다. 저는 그 정무적 판단이라고 말을 듣는 순간에 아 자기가 법적으로 잘못한 걸 인정하고 있구나. 자백했구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국 전 장관은 그래서 정무적 판단의 말을 한 순간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 아주 안 할 말을 했다고 오히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기는 아 나는 그 어쩔 수 없이 판단해서 그렇게 했다지만 법적으로 정말 잘못된 판단을 인정한 거거든요. 그러나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되기는 정무적 판단이면 뭐 법적 책임은 없겠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또 정무적 그런 판단으로 해서 자기가 증거인멸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아니다. 나도 책임을 인정한다는 법꾸라지 그러한 전형적인 모습을 보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하나는 지금 조국이라든가 청와대 측에서는 이것은 불법적인 감찰 무마 사건이 아니다. 정상적인 종료한 사건이다. 그게 달라져요. 한쪽으로는 감찰 무마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더 죄를 받아야 한다는 거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야 정상적으로 다 거쳐가지고 회의도 해갖고 이 사건 자체를 종료를 하고 그에 따라서 조치를 내린 거다. 지금 이게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찰이 지금 진행 중이면 중단이 될 거고 지금 지금 청와대 말처럼 감찰이 종료됐으면은 그걸 갖다가 이첩 안 하거나 이러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경우에도 유재수 사건은 지금 구속돼 가지고 그 큰 재판을 받을 정도로 큰 사건이고 제가 볼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 나가 있는 수사관들이나 검사들이 그래도 그 검찰의 최고 엘리트들입니다. 예, 예. 이 사람들이 자기들 이제 청와대는 계속 그래요. 수사권이 없다고 그러는데 수사권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사건입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고 교수님 잘 아시지만은 정보가 온갖 정보가 다 모이는 곳이 그냥 기무사 정보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그다음 국정원 정보, 경찰 정보, 검찰 정보 다 모이지 않습니까? 예. 그게 민정수석실로 오죠. 다 오죠. 예, 예 민정수석실. 그러면 상황실과 민정수석실에서 총괄하는 하나만 재미있는 예를 들게요. 저기 법원 행정처에 인사담당관실이 있어요. 예, 있겠죠. 그건 수사권도 없고 검찰처럼 무슨 그 수사관이 그 근무한 데도 아니고 인원도 몇 명 안 돼요. 예. 인사관리국장인가 뭐 하나 있고 그 고등부장 그다음 밑에 인사담당관 해가지고 지방법원 판사 2명인가 1담당관 2담당관 하여튼 2-3명 있고 그 밑에 일반 직원들이 있는데 일반 직원들은 타치 안 하고 그런데 그 인사담당관실 법관 파일이 있거든요. 그 법관 하나마다 다 있습니다. 거기에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누구 만나고 다 적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인사철에 네. 그게 인사 참고 자료가 되는 그거 해가지고 뭐 그걸 그대로 하지는 않지만 이 사람은 평소 은행에 문제가 있었다. 그런 은행에 문제 있다, 공정성에 문제 있다 이 말로 이제 바꾸는데 법원 행정처가 그 정도로 그 이 판사들의 행태를 다 알고 있는데 민정수석실이 그럼요. 그러면 유재수에 관해서 아마 보통 공무원 같으면은 무슨 수사권은 없어서 얘기가 안 된다. 수사를 말하자면 조사를 못했다. 아니 외교부 차관도 가서 다 포렌식 휴대폰 내라 그럼 다 내고 하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요 이게 그 공무원들 비리 많이 알려진 게 투서입니다. 네. 그 이해 당사자가 판사 누구한테 재판 받은 사람이 나 저 사람 무지하게 기분 나빠 하면요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법원 행정처에 투서를 넣어요. 그래 확인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행정처가 민정수석실에서 유재수에 대해서 벌써 많이 문제가 올라왔을 거란 말입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내사 다 했을 거고 그러면 그거 보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아는 걸 더 많이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뇌물에 관해서 그걸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그냥 금융위에 통보하는 걸로 끝내고 사표 받아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검찰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알고 있을 만한 상황이다.
민정수석실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가 볼 때는 정무적 판단이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법률 실무가가 아니어서 그냥 몰라서 그렇다면 뭐 무능한 사람을 그 민정수석에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정무적 책임이 있는데 예. 그렇지 않고 뭐 서울법대 나오고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뇌물이 이렇게 많이 받은 내사 자료가 다 올라왔는데 이걸 그냥 금융위에 통보해서 사표 받아라? 예? 예.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그 드린 말씀이 청와대 말 다 맞다. 응? 종료 다 되고 이제 뭐 그거 했다. 그래도 이 정도 사안이면은 검찰에다가 이첩하는 게 직무다. 이걸 예. 안 했으면 직무유기다. 유병호도 지금 직무유기로 2년 6월 받은 겁니다. 예. 일단 뭐 조국 문제는 그런 정도로 짚고요. 지금 또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게 공수처법하고 선거법 이 부분을 놓고 지금 여야 간이라든가 또 법률 전문가들 간에 논란이 벌어지는 내용의 핵심은 원래 패스트트랙 법안에 올려졌던 원안하고 지금 처리하는 4+1에서 밀실에서 적당히 이렇게 만든 주물럭거려 갖고 만든 수정안과는 너무 차이가 있다. 그러면 국회법 95조 5항에 수정안은 원하는 내용의 내용, 취지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이런 그 국회법에 어긋난 거 아니냐는 논란을 빚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법만 하더라도 뭐 제일 핵심적인 것은 원래 지역구 225 그리고 비례대표 75로 해서 연동형으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그냥 현재들 253, 47로 하고 연동형도 그 30명만 가지고 그것도 50%로 이렇게 한 것은 원안하고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법안 수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거죠. 상임이라든가 특위를 거쳐서 그 와야지 완전히 원안과 수정안이 달라진 내용을 처리한다는 것은 위법이다 이런데 어떻습니까? 고 교수님 말씀드리니까 얼마 전 정경심 공소장 변경 때 기초 사실에 동일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하고 불쌍히 들리는데 맞아요. 저는 그 이번 국회가 너무나 자기적인 그러니까 여당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단은 무시해도 된다는 그런 일관된 기조에서 무슨 돌파 작전 하듯이 그렇게 돼서 이번 국회가 최악의 국회였다 말하고 싶어요.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린 가운데서도 이 국회라는 데가 이 타협과 조정을 하라는 데지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그냥 야당은 국회 참가 안 하고 그 여당만 맨날 모여가지고 법 만들면 되죠. 야당이 뭐 필요 있습니까? 특히나 이번 국회법 있지 않습니까? 선거법.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그 운동 경기를 하는데 그 경기에 관한 규칙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걸 한쪽은 빼놓고 한쪽에서만 자기들 유리한 대로 만들겠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다음 그 저는 뭐 법률 전문가니까 공수처법에 관해서 우선 말씀드리면은 거기도 지금 제일 독소 조항이 검찰이 그 특정인에 대한 수사를 하면은 즉시 공수처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 그냥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근데 헌법에 모든 수사권은 검찰총장 이하 이쪽에서 전부 다 정권을 하도록 돼 있어요. 헌법을 안 고치고 이걸 하는 건 위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헌 논란이 벌어지고 보는 법률 신문하고 있는데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조국 같은 법학 교수 말고 그냥 실무 전문한 사람들이 이건 위헌이다. 이 법은 공수처법은 헌법을 고쳐놓고 해야지. 그 수사권을 투트랙으로 할 수 있죠. 공수처도 할 수 있고 헌법에 지금 검찰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모르는데 지금 헌법에는 검찰이 모든 수사의 주지자로 돼 있어요. 그렇죠. 총괄 지휘를 하는데 공수처가 그 위에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는 검찰청이 아니에요. 뭐 지금 법을 만들어서 한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는 위헌인데도 이 정부는 그걸 계속 밀어붙이고요. 그다음 또 이건 정치적인 문제지만 자꾸 검찰 개혁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선거법하고 저는 검찰 무력화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렇죠. 실질적으로 개악법 또는 무력화법. 개악까지는 안 한다면 검찰을 무력화시킨다는 법인데요. 저는 이 정부가 정말 위선적이라는 게 이 검찰 개혁이나 경찰 개혁에 가장 그 키는 뭐가 되었냐면은 검찰 경찰의 수사를 받는 일반 서민
보통 사람들이 인권이 잘 보장되는 쪽으로 개혁하는 게 검찰 개혁이 가장 시급한 겁니다. 우리나라 검찰 수사나 경찰 수사 한 받고 나면요, 사람들 진이 빠져요. 그럼요. 벌써 유죄, 그러니까 범죄자가 다 돼버렸어요. 그다음 지금 아마 그 친조국 쪽에서 하는 그 압수수색, 별건 수사 이런 게 일반 그거는 조국 정도 되니까 이 정도지. 옛날에 검찰이 일반인에 대해서는 특히 기업하는 사람들 이 수사함 들어가면요, 그냥 유죄 받을 때까지 아주 압박을 했다고요. 그리고 그 검찰청 뭐 취재하러 들어가셨겠지만 이 조사받으러 검찰청 들어가면 그 자체로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 공수처 법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국민들이 자유한국당도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맞죠 아직은 자유한국당도 법리적으로 이야기해서는 국민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공수처를 뭐라고 그러냐면 여당에서 고위공직자 비수사처라고 그랬어요. 국민들은 아주 신나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고위공직자도 하도 뭐 비리를 많이 저지르고 해먹는 게 많으니까. 안 읽고 왔잖아요. 그다음 판검사들 한테 피해받았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재판이나 수사 받으면서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이 공수처를 만들어야 판검사 혼내주겠다 그러니까 너무 신나는 거야. 공수처에 대해서 아마 지지 여론도 상당할 겁니다. 지금 뭐 리얼미터라든가 뭐 여러 곳에서 여론조사 해보면 오히려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공수처의 그 어떤 이 여론의 이 전제를 그런 식으로 해보니까 그러니까 찬성 여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국민들로 봐서는 이 법의 정확한 실체를 왜 이걸 지금 정부 여당이 필요 없는 법을 왜 하는지를 모르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지금 검찰로서도 고위공직자 대통령 빼고 대통령은 헌법에 못하게 돼 있으니까 여러 그 외환 내란 외에는 할 수 있는데 왜 이 옥상옥을 지금 만드느냐. 그러니까요. 옛날에 대검 중수부 그거 결국은 뭐 옥상옥이라 그래가지고 사실 이번에 지금 일본에 그래서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대검 중수부. 그러니까 옥상옥이에요 사실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에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청와대 특명수사대라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그 동경지검 특수부에서 아베 지금 비리 몇 개 튀어나왔잖아요. 뭐 그 사쿠라 뭔가 뭐 벚꽃인가 구경하는 거 뭐 해가지고 그리고 옛날에 동경지검 특수부가 다나카 가쿠에이 다 구속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제도가 일본 제도를 갖다가 받아들인 게 많은데 지금 검찰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대검 중수부라든가 이런 경우는 견제와 통제를 할 수 있는 뭐 총장이 할 수도 있고 법무부. 그 검찰총장 밑에 있으니까 헌법에 맞아요. 이 공수처는 헌법 외의 아무도 견제할 기관이 없잖아요. 그 내부에 있었던 견제 장치마저도 이번에 싹 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기소심의도 없애고 뭐 국회 동의제도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친위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뭐 저는 대통령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민변,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법조계 어떤 그 온상 아닙니까? 탐. 그게 지금 정부의 그 법조계 인사에 많은 분들이 민변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프로야구에서 팜이라고 그러는데 육성하는 데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 공수처가 전부 다 그런 인원으로 채워진다면 대통령이 말 안 해도 그분들은 대통령의 의중을 잘 받들어서 당연하죠. 그리고 판사 검사들 있죠. 이 수사나 재판하면요. 아까 제가 투서 이야기했죠. 아무리 재판을 공정하게 해도 투서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그게 공수처로 가면은요. 죄가 있건 없건 수사 대상이 우선 된다는 게 판사 검사들은 자기가 수사나 재판하던 사람은 엄청난 불명예입니다. 그러면 이게 재판에 안 가고 공수처의 수사를 안 받더라도 이런 걸 피하려고 그러죠. 아까 우리 권덕진 부장 판사 이야기했다시피 만일에 지금 공수처가 있는데 권덕진 부장이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면 권덕진 부장이 뭐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아까 말씀하신데 원칙주의자고 그렇다 하더라도 투서는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군가에. 아마 그 친문에 투서 들어갈 거예요. 이 사람이 옛날 재판할 때 뭐 한쪽 보고 웃었다 그러면서 양쪽에 골고루 웃어줘야 되는데 투서 들어가면 공정한 재판을 안 했다. 그럼 그 공수처에서 일단 뭐 나중에 무혐의 하더라도
수사는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싫은 거죠. 예. 판검사들이 그러니까 아주 위축된 수사와 재판을 할 것이다. 특히나 이 지금 현 권력에 어떤 관련되는 수사와 재판에는 엄청난 족쇄가 될 것이다. 그게 수사가 되건 안 되건 그거 있다는 자체로. 왜냐하면 지금 백혜련입니까? 예, 백혜련 나는 그 검사 판사가 지금 수사 대상으로 딱 특정돼 있잖아요. 예. 그럼 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니까 그걸로 통과된다면은, 그리고 심지어 기소 심의도 없다면은 예. 판사 검사들의 공수처가 그 민변이 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기소하면은 우리 사실 예. 엉터리 기소도 있다는 게 무죄 나온 거 보면 알잖아요. 예. 전부 다 검찰 기소가 맞다면 무죄가 나오면 안 되죠. 예. 그 공수처에서 나중에 무죄 나와도 그 판검사를 딱 일단 기소하면 직위 해제돼요. 수사에서 배제되거나 재판에서 배제돼요. 그런 걸 판검사들이 자존심이 아주 강한 사람 참을 수 없죠. 그러면 이런 재판은 스스로 내재적으로 서로 자기를 억제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그 수사와 재판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그거는 공정해야 되는데 공정성은 상실되는 거 아니냐.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왜 지금 정부가 이렇게 공수처를 밀어붙이고 그 다음 선거법을 밀어붙이느냐.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여 변호사님으로부터 공수처법이라든가 또 선거법, 그 나아가서 조국 영장 기각 판결의 의미를 상세히 들으셨습니다. 특히 공수처법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정권 친위대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런 선거법, 공수처법,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도 이 정권이 밀어붙이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점 특별히 경각심을 가져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